안녕하세요. 헤라 양장점의 마스터 디자이너 헤라입니다. 요즘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아우터 고르기가 참 애매하시죠? 이런 날씨에 딱 입기 좋은 옷이 바로 헤라 양장점 이에서 만든 판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또 어떤 브랜드가 소개될지 궁금하시죠? 네, 바로 알아보시겠죠? 페이즐리 무늬가 유명한 에트로입니다. 이번 시즌 베로니카 에트로는 인테리어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와 자카드와 기하학적인 그래픽이 사용된 소재 등을 이용했는데요. 형태면에서는 미니멀을 추구한 에트로만의 특색 있는 컬렉션을 선보였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여러 개의 조각 패널들로 이루어진 세련되면서도 여성스러운 디자인의 스커트를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드로잉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벌써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스커트를 디자인하는 거는 만큼 따로 큰 포즈가 필요 없이 그냥 캐더클을 걷는 듯한 그런 포즈를 한번 해볼게요. 고무줄로 허리를 잡아줄 거기 때문에 허리에 딱 맞게끔 디자인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맥시라고 하죠. 제일 긴 기장. 저는 이 원단, 이 패턴 원단으로 이렇게 자카드라고 하죠. 이렇게 자수가 놓인 것 같은 이 원단이 이번에 에트로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픽적인 디자인이 들어간 부분을 패널로 사용하고요. A라인보다는 이렇게 고어드된 플레어 스커트로 잡아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로 무를 이렇게 잡아줄 거거든요. 무가 되는 부분은 좀 가벼운 원단, 이렇게 시폰 소재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단단한 원단과 가벼운 원단을 섞어가면서 찰랑찰랑거리는 느낌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 흰색하고 녹색의 자수가 포인트일 텐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마카로 일단 먼저 블랙을 먼저 색감을 칠해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흰색과 이 녹색을 이렇게 붓을 이용해서 이 수채화 물감을 이용해서 똥똥똥 찍어주는 방향으로 아주 쉽게 그림을 그릴 거예요. 스커트가 찰랑찰랑 거리기 때문에 패널이 보였다 안 보였다 그리고 무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 패널을 먼저 그려주고요. 그 다음 이 안에 있는 요 막주름이라고 해요. 막주름이 잡힌 이 시폰은 집에 그냥 자나 이런 부분에다가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검정색 감을 먼저 칠해주고 블렌더라는 이 흰색을 사용하게 되면 시폰의 가벼움을 조금 더 리얼하게 보여주실 수가 있으세요. 패널이 다이아몬드 모양이 여러 개가 계속 돼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쉽게 표현하려면 그냥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어서 다이아몬드를 사방에 만들어 주시면 돼요. 끝에까지 가는 부분까지 자세하게 그리시면 그러면 나풀거림이 더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느낌이 왔으면 이 시폰의 막주름 역시 표현을 해주는데요. 한 줄은 흰색으로 되어 있고 한 줄은 초록색 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를 그렸기 때문에 그린 부분 한 줄은 흰색으로 표현을 해주고 또 한 줄은 남겨두고 다시 한 줄은 흰색으로 표현해주고 또 한 줄은 남겨두고 초록 색깔이 있죠. 이 주변으로 이렇게 초록색이 있는데 흰색 주변으로 초록색을 똥똥똥똥 찍어주셔도 되고 우리가 안에 지금 시폰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리가 어느 정도 붙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살짝씩 저희는 고무줄을 할 건데 양옆에 고무줄을 사용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비에
이 패턴 원단을 사용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아까 하던 대로 그대로 블렌더, 오늘 사용한 블렌더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발색된 것이 밖으로 걷어내지면서 해주고요. 이제 디자인이 끝났으니까 한번 옷을 만들어 가볼까요? 자, 이제 입체 패턴을 시작해 볼 건데요. 저는 이렇게 광목을 잘라서 아마 패턴을 나눠줄 건데요. 저는 중심선하고 힙선을 그어줬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 볼게요. 이렇게 엉덩이 선을 보시면서 잡고 제일 중요한 선 먼저 잡아주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남은 분량이 생기는데요. 이 분량이 제 허리와 골반 이 사이에 남는 분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고무줄로 한번 분량을 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렵게 막 엠피를 시키지 않더라도 고무줄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스커트를 만들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다시 제대로 그려줄 거기 때문에 저희는 패널을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패널에다 물을 낄 건데 이렇게 넓게 잡으셔도 되고 뭐 좁게 잡아도 상관이 없으세요. 저는 이 정도로 잡고 이거를 식탁에 놓고 재단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광목 재단을 할 건데요. 지금 저희는 이 배 부분이 조금 약간 분량이 많으면 뚱뚱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재봉으로 해서 10cm 정도로 좀 눌러주려고 해요. 이렇게 너치 표시를 해준 상태에서 자, 그럼 이제 재단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그럼 앞판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중심선에서 첫 번째가 이렇게 1번으로 넘버링을 해줘야지만 이게 지금 패널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재단할 때 쉽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원단에다가 이 아까 자른 패널 2개를 놓고 이 사이에 물을 이렇게 놓을지 넓게 놓을지 이걸 결정을 할 건데요. 무는 다 똑같은 사이즈가 될 거기 때문에 하나만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 아까 체크했던 이 10cm 부분을 잡아주고 자, 그러면 앞판에 두 패널하고 무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아주 긴 맥시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0부터 바닥에 대고 허리까지 쟀을 때 어느 정도 길이가 나오는지를 보시면 돼요. 저는 발목 정도까지 할 거기 때문에 90에서 91 정도로 잡을 거예요. 90cm로 기장을 잡을 거고요. 양옆 완성선하고 허리선에서는 1cm씩 시접을 주고 아래 밑단에서는 3cm씩 시접을 줘서 그 너치 부분하고 허리 부분을 체크를 정확하게 해줍니다. 시폰은 이 무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무가 연장이 되면서 90cm까지 연장이 되면서 넓게 퍼지잖아요. 그래서 끝에다가 대고 하시면 이게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좀 중앙에 와서 해주시는 게 좋고, 아까 저희 이 페렌트 원단은 90cm로 잡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10cm를 배 부분에서 봉제를 하고 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10cm를 뺀 분량으로 기장을 잡아서
80cm로 잡아서 물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완성선 이 부분을 맞춰서 얘도 한번 재단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무가 재단이 다 됐습니다. 이제 재단이 끝났는데요. 앞판 조각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만들지 한번 조각들을 배열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앞판이 나올 거예요. 뒷판 역시, 그리고 옆에 또 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고무줄과 이렇게 오비를 감싸서 허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